자, 고생 많으십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죠. 자, 이제 책 216쪽입니다. 제2절, 개발계획 내용과 수립 기준이 있습니다. 지금 앞에서 개발 사업의 큰 흐름들은 보셨었죠.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합니다. 지금 계속 그 과정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에다 사업을 한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를 결정하는 거죠. 그 계획이 개발 계획입니다. 문제 개발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기냐라고 하는 거죠. 굵은 1번 개발 계획의 내용. 개발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단 13부터 16 해당하는 사항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괄호 구역 지정 후에나 계획을 세울 수 있거나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좀 이따 보시고요. 1번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및 면적. 위치가 정해지는 거죠. 위치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개발 사업을 할 자리를 뭐라고 부르고요? 개발구역이라고 부르는 거죠. 3번 둘째 줄 끝에요.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이걸 쪼개서 하거나 서로 떨어진 것을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하거나 결국 위치에 대한 거죠. 분할, 결합도 위치에 대한 겁니다. 4번 217쪽 넘어가세요. 4번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사항. 시행자 여러 가지가 있었죠. 누가 해봐라 라고 하는 거고요. 다음에 5번 사업의 시행 방식. 환지다, 수용이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시행 방식 등이 정해지고 다음에 6번부터 해서요. 6번부터 11번까지 아래 6-6부터 11까지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청사진이 있는데요. 6번 인구 수용 계획, 7번 토지 이용 계획, 7의 2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와 개발 방향, 8번 교통 처리 계획, 9번 환경 보전 계획, 10번 보건의료시설, 복지시설 설치 계획, 11번 도로 상하수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 계획들이 있는데 한 글자 한 글자를 외울 건 아니고요. 이런 큰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판교 신도시를 만들겠다. 가장 중요한 그림들은 사람 숫자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성남시의 일부 지역인데요. 경기도 성남시요. 거기에 어느 정도 사람이 들어오게 할 건지 계획이 9만 명 잡혔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2.7인 1가구, 2.5인 1가구입니다만 3인 1가구 잡아서요. 그러면 집이 3만 채가 필요하죠. 그러면 3만 채가 필요한데 평균 100제곱미터씩 잡으면은 30평 좀 넘는 규모겠죠. 자, 그러면은 아파트 바닥 면적만 300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300만 제곱미터인데 이게 평균 20층 아파트라고 보자고요. 20층 아파트면 아파트가 누르는 면적만 15만 제곱미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건축법에서 건폐율 용적률 국토계획부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건 15%로 잡는다라고 하면은 주차장도 있고요. 또 공원도 있고 그래야 되죠. 단지 안에요. 그러면 주거지역 면적만 100만이 필요합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거니까 주상, 공록, 배분이 다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반시설, 도로 등은 용도지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0, 상업지역, 예를 들면 100, 공업지역, 판교에 연탑공장을 넣지는 않겠습니다만 벤처바이오, 특히 판교 벤처단지는 유명하죠. 그러면 150, 녹지지역이 또한시한법 150, 250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면 이것만 해서 600만이 되는 거죠. 기타 이러저러한 시설당에서 330만이 필요하다 등등을 다 해서 판교 신도시 전체 930만 제곱미터 축구장 930개를 만들자고 결정이 된 겁니다. 인구부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개발되지 않은 곳에 개발이 돼서 콘크리트가 들어서게 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거죠.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건지 특히 시설 중에서도 교통 문제는 잘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시설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관심 있는 것들은 종합병원이죠. 혹시라도 우리 식구 중에 누가 다쳤을 때 아플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건의료시설 등이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제 판교는 큰 대형 종합병원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판교 바로 옆에 분당에 서울대병원과 차병원, 큰 종합병원, 재생병원까지 해서 있기 때문에 밀접한 생활권이니까 그쪽을 이용하면 되겠다. 여러 가지 복지시설 들어가죠. 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곳에 콘크리트가 들어서는데 그러면 주변까지 포함해서 환경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이러저러한 판교 전체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계획, 어떤 신도시를 만든다. 개발 계획에 포함되는 거죠. 외울 건 아니고요. 그냥 어디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차 드시면서
또 아니면은 술 한잔 하시면서도 뭐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얘기겠죠.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야, 판교에 어떤 게 들어선대, 어느 정도가 들어선대, 뭐 거기는 녹지 비율이 엄청 크대. 뭐 아무튼 그때로는 녹지 비율이 가장 큰 곳이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광교 신도시가 더 컸습니다만 뭐 이러이러한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6번에 인구 수용 계획, 그러니까 7번에 토지 이용 계획, 주상공록 배분은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8번 교통 문제, 그러니까 9번 환경, 그러니까 10번 보건의료, 11번 도로 등 교통에 대한 문제들, 이런 큰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개발 계획이라는 게 개발 사업을 앞둔 첫 번째 계획이다. 어떠한 신도시를 만들겠다. 큰 그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3번 도시개발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그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의 부담 계획. 그러니까 판교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여러 가지 이렇게 길들을 냅니다. 고속도로도 있고 신분당선 전철도 냈죠. 그런데 그거를 이용하는 다른 쪽에서도 그러면 그 도로를 타자라고 해서 기반시설을 여기다 갖다 붙인다면, 도로를 붙인다면 이 계획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할 건지, 비용은 어떻게 할 건지, 그건 당연히 나중에 세울 수밖에 없겠죠. 4번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 그 세부 목록 괄호에 있습니다만, 두 번째 괄호예요. 판교 토지 목록 작성에만 2년이 걸렸습니다. 물론 토지대장, 토지등기부 있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가서 현지조사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포함시킬 수 있다. 또 토지 등의 목록은 토지보상법에 사업 인정하고 이어져서 잘 알아두셔야 될 사항입니다. 15번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주거생활 안정대책, 뭐 여기에 대해서 기본 그림이 세워지고 그다음에 분양아파트,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배분한다. 16번 순환개발 등 기타 사항들은 나중에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계획 여러 가지 항목이 있지만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될 것은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가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행자, 시행방식도 개발계획에서 정해지는 거죠. 개발구역을 지정합니다. 개발구역을 정하는 게 누구예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죠. 시도지사, 대도시장, 국토부 장관도 지정합니다. 시군구는 지정 요청이고 그다음에 관청 바깥에서 제안을 하는 거였죠. 지정과 요청과 제안. 그러면 알고 계십니다. 결국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그런데 개발계획을 결정하는 거죠. 개발계획을 결정하는데 이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위치니까 개발계획 결정권자라고 할 수도 있고 개발구역 지정권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을 지정권자라고 합니다. 뒤에 법조문이 좀 어순한 곳이 있어서요. 시행방식, 시행자가 정하는 것처럼 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정권자가 개발계획에서 정하는 겁니다. 굵은 2번, 개발계획 수립 기준. 동그라미 1번, 셋째 줄의 괄호예요.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의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용용용, 입지, 기, 개, 정. 마지막 개정,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족보는 국토계획법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법으로, 특별법으로 빠져나온 거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획 위에 있는 것에 어긋나면 안 되죠. 동그라미 1번, 둘째 줄여.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개발계획 내용이 해당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동그라미 2번, 330만 이상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해당 구역에서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위락 등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된다. 괄호,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만 제대로 된 신도시는 330만 제곱미터 이상, 제대로 된 단지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여러 군데 쭉 깔려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한 예를 들어보죠. 경기도 수원에 광교 새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섰고요. 또 서수원 쪽에 호매실도 들어섰습니다. 광교 지구요, 광교 신도시요. 광교 신도시라고 부르죠. 호매실 신도시요. 호매실 지구요. 호매실 지구 단지라고 부릅니다. 330만 이상이면 신도시가 되는 거고 그것이 아니면 지구나 단지가 되는 거죠.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저런 기능들을 다 갖춰야 된다. 330만 이상이 되고요. 30만은 뒤에서도 보겠습니다만 어디 개발되지 않은 곳에 달랑 아파트만 10동 지어놓고 거기서 살아라. 그럴 수는 없죠.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러니까 문화시설, 체육시설, 판매시설, 업무시설 이러저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제대로 된 단지 30만 이상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뭐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의 작성 기준 방법은 국토부 장관이 정한다. 개발계획 자체를 결정하는 게 국토부 장관, 지도사, 대도시장이고 그중에 기준은 가장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다음 이제 218쪽 보시죠. 218쪽에 3번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 수립 기준.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점이요.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그러니까 환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환지도 있고 그러니까 수용도 있죠. 그런데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계속 가로는요. 환지 방식의 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즉 어디에다 환지하겠다 환지구역을 지정하려면 즉 환지하려면 그 얘기예요. 환지하려면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취지는 뭐냐면 볼펜을 바꾸려면 생각해 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도서관에서 같이 모여서 공부를 하시던가나 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서로 뭔가 그 모의고사를 앞두고 그러니까 축하 기념으로 그러니까 서로 축하하는 의미에서 또 아니면 격려하는 의미에서 볼펜 교환 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볼펜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볼펜에다가 가장 좋은 건 자기가 써야 되고요. 두 번째 좋은 걸로 해서 거기에다 이제 뭐 조그맣게 뭔가 연필로 글씨를 써서 서로 내놓는다고요. 그래서 서로 하나씩 가져갈 수 있겠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볼펜에다가 그러니까 너는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꼭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공부해. 뭐 모르면 4번 등등등을 다 써놓고 회사 하나씩 가져갑니다. 볼펜 교환을 하려면 볼펜을 바꾸려면 볼펜 주인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민법으로만 가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강제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법에는 그러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으면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있는 거겠죠. 땅을 바꾸려면 환지하려면 땅 바꾸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지 방식의 그러니까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하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 옆에 있는 그림 계속 가시죠. 전부 환지일 때는 땅 바꿀 때는 갑자기 누가 와서 지적거려 놓고 이 땅 가져가시오 저 땅 가져가시오 기분 좋아요. 땅 바꿀 때는 땅 주인들이 하는 게 좋아요. 땅 주인이 하는 게 좋죠. 볼펜 교환 행사를 하는데 어느 건물에 3층에 학원이 있다고 치죠. 볼펜 교환 행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1층에 있는 어느 뭐 약국 아저씨가 올라와 가지고 볼펜 하나씩 내놓으셔. 이거 가져가시오 저거 가져가시오. 기분 좋아요? 안 좋잖아요. 볼펜 교환을 하려면 볼펜 주인들이, 땅 교환을 하려면 땅 주인들이 하는 겁니다. 땅 교환을 하려면 그러니까 소유자나 조합이 사업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원칙이고 예외 있습니다. 그러고요. 이 중에서도 또 조합을 만들려면 강제가입이니까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죠. 조합 만들려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 세 대목은 그러니까 개발법 시험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요 내용들은 이제 해당하는 자리에서 다시 보실 거고요. 지금 보시는 건 요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데요. 동그라미 2번 가기 전에 동그라미 1번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죠.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두 가지 요건을 다 만족해야 되고 결론은 뭐로 가는 거냐면 그러니까 큰 땅 가진 사람 뜻도 존중하고 작은 땅 가진 사람 뜻도 존중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개발법에서도 계속 여러 번 나오고 면적 얼마, 총수 얼마요. 그 숫자는 경우마다 다르긴 합니다. 도시정비법에서도 여러 번 나오고요. 주택법에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법의 민사특별법에서도 거의 집합건물법에서도 여러 번 나오는 겁니다. 뜻을 보시자고요. 먼저 예를 들어 보면 동그라미 4번 아래 표가 있습니다. 어느 대상구역에 만제곱미터 가진 분 20명. 그래서 전부 면적은 20만 제곱미터가 되죠. 그 다음에 1000제곱미터 가진 분 100명 해서요. 전체 면적은 10만 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 사람 수로는 120명이고 그 다음에 전체 면적은 30만 제곱미터이죠. 그러면 이 대상 구역을 환지하자. 우리 다 볼펜 교환하자, 땅 교환하자, 땅 교환하자라고 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선 면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고요. 면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니까 20만 제곱미터 동의가 필요하죠. 20만 제곱미터. 여기 100명 받아봤자 10만밖에 안 되잖아요. 한 명이 10,000 제곱미터죠. 그러니까 20명한테만 도장받으면 20만 제곱미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 20명 동의만 있어도 되죠. 근데 이렇게만 가면은 전체 120명인데 20명이 그 동네를 다 좌지우지하게 되면 작은 땅 가진 사람들 섭하죠. 아, 당신들만 땅 주인이요? 나도 땅 주인이요.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 또 누구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요.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도 있어야 됩니다. 20명만 갖고는 안 되고 총수 2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60명의 동의도 있어야 되죠. 거기에 누가 어떻게 참여할지는 다 관계없이 그러니까 어느 여기에 그러니까 A라는 분 A1부터 A20 그러니까 B1부터 B100까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조합을 만들기 전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지정권자가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 이 전부 얼마예요? 30만이죠. 그러니까 총수가 얼마고요? 120명입니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그러니까 총수 그러니까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도 도착하고 여기에도 도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A라는 분이 동의서를 써주면 A라는 분은 10,000제곱미터 가진 한 명이죠.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 면적 10,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게 되고 한 명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B1이 동의서를 써주면 1,000제곱미터 가진 한 명이죠. 1,000제곱미터만큼 올라가고 한 명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든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 큰 땅 가진 사람이 땅거리는 게 면적이고 작은 땅 가진 사람도 땅거릴 수 있는 게 총수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다수의 뜻을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하는 취지가 그러니까 면적 얼마, 총수 얼마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개발법 환지에서는 기본 숫자 그대로 계속 중요한 게 2번이 계속 똑같이 가는 거죠. 다행입니다. 지정권자가 환지하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조합을 만들려면 다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이 있습니다. 이상 내용이 지금 동그라미 1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동그라미 2번. 그런데 지정권자는 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정청이면 유규정에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관청에서 환지를 밀고 가겠다고요. 관청에서 환지 사업을 밀고 가겠다라고 할 때는 반대하더라도 여기는 꼭 해야 됩니다. 반듯하게 정리해서 갑시다. 라고 강제로 환지 밀고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행정청일 때는 동의받지 않고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4번 내용 생략합니다. 다음에 이제 219쪽 가시죠. 그러니까 굵은 4번 동의자 수 산정 방법과 절차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와 같이 깔끔하게 돼 있으면 아무 문제 없겠죠. 다 개인 소유들입니다. 그리고 토지에 어떤 권리도 없고 그냥 딱 한 명 뭐 공유나 뭐 지상권, 저당권 이런 거 어떤 것도 없이 이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땅 한 필지 한 명의 온전한 소유권 면적만 차이가 있고 그러면 계산이 아주 편하겠죠. 근데 모든 일이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작은 1번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할 것. 당연히 국가도 토지 소유자이죠. 국유지 있잖아요.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요. 지방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요. 공유지 있죠.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 빼고 사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국가 땅, 지방 땅 포함해서 계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 대표를 받은 대표 공유자 한 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로 볼 것. 괄호, 예전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에 26제곱미터 8평짜리 땅을 480명이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8평이요. 55, 25, 5m, 5m 눈으로 그려볼 수 있는 거기를 그 땅을
480명이 공유하고 있다고요. 480명이 들어가서 서요? 발가락도 안 되는 거죠. 발가락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이 규정이 없었어요. 공유자면 한 표만 준다라고 하는 규정이 없었으니까 공유도 소유의 한 형태죠. 단독 소유, 공동 소유. 공동 소유에 합유, 공유, 총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유자도 소유자니까 아파트 한 채 받을 수 있다네. 그런 소문이 퍼져갖고 다들 그렇게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사업을 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 그 사업을 진행하던 거 그 사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부랴부랴 만들어진 규정이 이겁니다. 한 땅 하나를 여러 명이 공유하고 있어도 480명, 4,800명 공유하고 있어도 한 토지는 한 표입니다. 단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자는 각각을 토지 소유자 한 명으로 본다. 구분해서 소유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분해서 소유하고 있으니까 각각 한 표입니다. 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나 지정 요청을 위한 공람 공고일 후에 공람, 주민의견 청취, 신문 광고가 난 거죠. 둘이상 신문 등의 발표가 난 후에 집합건물법에 따른 구분 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람 공고일 전에 토지 소유자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 소유자의 수는 토지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말 것. 문장을 막 하나하나 한 번만 읽으면 됐죠. 그 다음에 모든 글자를 다 외우는 거 아닙니다. 뜻을 아시면 됐죠. 신문 발표가 났는데 그 다음에 쪼개서 나도 토지 소유자요. 이 사람들 다 이 게으른 투기꾼들 새 아파트 줘요? 안 주는 거죠.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그러니까 지금 4번과 5번 문장은 국어가 이상합니다. 주어와 목적어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무튼 4번과 5번의 초점은 4번은 넷째 줄 괄호 관청의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 내 거 빼. 그러면 그 사람 건 빼줘야죠. 5번 다섯째 줄 괄호요. 관청의 서류가 접수된 후에 사람 바뀌어도 나중에 땅 산 사람이 나는 도장 찍어준 거 없으니까 다시 와서 내 도장 받아가 그럴 수는 없다고요. 관청의 서류가 들어갔으면 끝난 거죠. 마감 쳤으면 끝난 겁니다. 그 얘기를 어렵게 표현하는 거예요. 4번 지정이 제한되기 전에 관청에 들어가기 전에요. 또한 요청받기 전에 관청에 서류가 들어가기 전에 처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제외해야 되고 5번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둘째 줄 개발계획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관청에 서류가 들어갔다고요. 그래서 개발계획 변경되기 전까지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되면 그러니까 관청에 들어갔을 때 그 사람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 기존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국공유지를 제외한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및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 동의 여건 3분의 2, 2분의 1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의 수가 법적 동의 여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국공유지관리청에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땅 바꾸는 건데요. 개발사업,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적 추진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그러니까 추진에 동의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개인들이잖아요. 내비두어 다수가 내비두어 하면 사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3분의 2,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요. 우선 개인 쪽부터 받고 그 얘기죠. 다음 쪽을 보시면 220쪽이요. 그 숫자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은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그림의 첫 번째 칸에서 개인 쪽에서 전체의 3분의 2, 그러니까 전체의 2분의 1 동의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반대한 소수 사람들 포함해서 가는 거죠. 반대한 그러니까 개인 토지 소유자들도 끌고 가는 거죠. 국가 지방 끌고 가는 겁니다. 더 이상 추가 도장이 필요 없죠. 두 번째 칸이요. 그러니까 개인 쪽에서 개인으로만 봤을 때 3분의 2, 2분의 1은 됐는데 전체로 보면 아직은 모자란다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국가 지방의 동의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칸은 개인 쪽에서 그러니까 국가 땅, 지방 땅, 개인 쪽 땅을 봤을 때 개인 쪽에서 3분의 2, 2분의 1도 안 나왔어요. 그럼 아예 하지 못하는 거죠. 행정청이 밀고 가는 경우가 아니면 그때는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앞쪽에 219쪽에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과 흐름들을 잡으시면 되고 글자 한 글자 한 글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시죠. 이제 220쪽에 그러니까 제3절 개발구역 지정 절차와 그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이 중요한 계획을 결정하는데 그냥 얼렁뚱땅 어영부영 정하면 안 될 거잖아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 어디 영화 내부자들, 그러니까 술집에서 몇몇 사람끼리 은밀하게 지네들끼리 어영부영 이렇게 해서 하면 돼요? 안 되죠.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참여하면서 시끄럽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절차를 거칠 거냐고요. 근데 용용용 입지 기개정 개발계획 원래 족보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이죠. 그래서 220쪽에 제3절의 1번 첫째 줄이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절차이죠. 기초조사, 주민의견 청취, 공람, 의회의견 청취,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둘째 줄 개발법, 특별법으로 빠져나와 있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초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공람 거치는 건 당연한데, 그러니까 공람만이 아니라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가 그게 어떤 뭐 성남시 지방의회에서 손대고 검토하고 그럴 일이 아닌 거죠. 지방의회 빠져 있는데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다음에 관청 계획이니까 당연히 뭐 거쳐서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는 거죠. 계획을 결정한 거고, 그다음에 계획을 결정했다는 얘기는 구역을 지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초조사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건 시험 나오지 않는 거고, 공청회만 하나 추가되어 있는 거죠. 절차를 다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절차 비슷한 흐름들은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요. 도시군관리계획 절차를 반복해서 보시면 아시게 되고, 그 다음에는 여기에는 뭐만 하나 있어요? 공청회만 하나 있는 겁니다. 이제 문장으로 보시죠. 그러니까 1-1번 넷째 줄에 조사하거나 측량할 수 있다라고 법으로는 그렇게 돼 있지만은 당연히 기초조사하는 게 대부분이고, 그래서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1-2번 공람 공청회,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거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지정을 요청하려면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반영해야 한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건강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세요. 그러니까 감기가 아직 다 낫지 않았습니다. 자, 말씀드리죠. 그 앞문장에서는 공람이나 공청회라고 돼 있어서 마치 선택처럼 보입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음 문장을 보시죠. 동그라미 2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은 도시개발사업 시행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또는 변경후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된다. 즉 크든 작든 공람은 반드시 하고, 그러니까 덩어리가 크면 보너스, 공청회도 보너스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100만 이상이면 공청회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 공람 절차야 익히 하시는 거니까 빼고요. 그 아래 표가 있습니다. 공청회, 우리 시험공법 책에 딱 4번입니다. 딱 4번인데, 그러니까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건 3가지죠. 먼저요, 국토계획법 광역도시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공청회. 도시군 기본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죠. 공청회. 그러니까 농지법에 농지용계획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고 공청회인데 그건 시험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 없습니다. 재산권에 영향 미치지 않는 계획 3가지에서는 공청회.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이요, 개발계획으로 개발구역 지정할 때 재산권에 영향 미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공람이고요. 공람은 거치고 보너스로 공청회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보너스 공청회입니다. 4번째는 성격이 다른 거죠. 오른쪽 칸이요, 공법의 대부분 결정 다 공람, 주민의견 청취를 거치게 됩니다. 1-3번이요,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이 개발계획 전체를 결정하겠죠. 개발계획 전체가 결정되면 가장 중요한 위치가 지정되는 겁니다. 개발구역이 지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1-4번 지정했으면 발표하고 그다음에 서류를 보내고 일반 사람들 볼 수 있게 합니다. 1-5번 개발계획 변경, 그러니까 이 중에 어느 내용을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절차를 그대로 밟아서 변경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했어요? 지정권자가 결정했으니까 지정권자가 변경할 수 있죠. 동그라미 1번 지정권자는 직접 또는 관계중앙 행정기관회장, 시장군수구청장,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요청을 받아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굵은 2번 환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를 확정하는 기준일이 공람 공고일입니다.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선다네
거기에 땅 조금이라도 땅 어느 정도 토막만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도 받게 되고 새 땅 신도시 땅 주인 돼서 앞으로 땅거리고 대대손손 금수저 집안이 될 수가 있다네. 그런 소문이 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규제도 없으면 투기꾼들 다 달라들어서 땅값 천정부지로 오르게 되고 국가 경제는 엉망이 되고 나라가 말이 안 되게 되잖아요. 투기꾼 설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투기꾼 설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사업을 하는 늦지마, 기호, 중간쯤에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 계획이 뭐예요? 개발계획, 개발구역 지정되는 겁니다. 이때요. 계획 하나가 2년, 3년, 개발계획, 개발법에서는 계획 이어서 2년이 걸린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2년 동안 땅값 2배가 아니라 20배도 넘게 뛸 거잖아요. 더 초장 시점이 언제예요? 기초조사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으니까 빠지는 거고 공람, 주민의견 청취 둘 이상 신문에 광고가 나잖아요. 이때가 어디에 개발사업 대상이 된다네 라고 하는 게 세상에 처음으로 공개된 때입니다. 그때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뭐 적극적으로 하고 말고 할 게 아니라 신문에 발표가 딱 됐으니까 그 날짜로 해서요. 마감을 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날짜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고 저찌고 해서 이 날짜에 땅 갖고 있던 사람들은 이제 이 환지 사업에 참여해서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만 그게 아니고요. 이 날짜 뒤에 어찌고 저찌고 중국 거 사와다가 붙일 수는 없잖아요. 땅을 쪼개서 나도 소유자요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막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느 사람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었고요. 어느 사람 또 10,000제곱미터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니까 공법 공부 열심히 하는 A형. 공법 흐름들을 보고 지역 상황들도 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지역 신문들도 보고 그러니까 관청 신문, 관보 공보도 열심히 보고 홈페이지도 열심히 참여해서 들어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서 꼭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가 아 여기 뭐가 되겠다. 그래서 이걸 10개로 쪼개서 이름 다 달리했으면 그 공부 열심히 한 투기꾼은 그 사람은 10개 받아가는 거죠. 이름 달리해서 각각 하나씩 해서요. 그렇게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그냥 10,000제곱미터만 갖고 있었으면 이 사람은 그냥 하나 받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건 뭐가 그 꿈을 잘 꿨든 공법 공부를 열심히 했든 아무튼 이 사람은 운이 좋은 거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인 거죠. 이 날짜 뒤에 들어오는 게으른 투기꾼들은 줘서는 안 되잖아요. 마감 치는 날이 최초 공개일입니다. 이 날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공람 공청회 그 공람에 대해서 발표한 날이 이 날짜에 있던 사람들만 환지를 받을 수가 있다고요. 뭐 얘기가 길지만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크게 어려운 거 아니죠. 그 상식을 소련말로 뭐라고 표현하냐고요. 그러니까 굵은 2번 이 날짜를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준! 땅 받을 사람 쓰세요. 기준! 그 기준일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주민 등의 의견 청취를 위해서 공람 공청회 개최에 대한 사항을 공고한 날이 최초 공개일이고 마감일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따로 정하는 날 이것보다 더 뒤에 언젠가로 정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시행자는 기준일 다음 날부터 마감 쳤는데 그 뒤에 와서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안 준다고요. 그냥 그 얘기인데 그 말만 길게 써져 있는 겁니다. 기준일 마감 쳤는데 그 다음 날부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저러한 투기 활동들을 하면 해당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금전으로 청산하거나 환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건축물은 보상한다. 즉 다 투기 행위들은 돈 줘서 내보낸다 라고 하는 거죠. 1번부터 4번까지가 다 총수의 증가입니다. 사람 수 증가요. 1번 여러 개 필지로 분할 2번 집주인 한 명 그러니까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 그러니까 3번 토지 건축물 따로따로 해서 토지 따로 건축물 따로 각각 분리 쪽수 증가 4번 세제 줄여 토지 건축물 소유자의 증가 쪽수 증가 해봤자 안 준다는 거죠. 기본 취지를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23쪽에 그러니까 도시정비법과 비교한 게 있습니다. 223쪽에서는 개발법에서는 간단해요. 딱 개발계획 발표된 첫날 세상에 오픈된 첫날을 기준으로 잡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내용에서 보겠습니다만 도시정비법에서는 이 정비계획보다 앞서는 계획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더 앞서서 뭔가 발표된 게 있고 그게 공개됐을 때부터 투기꾼들 잡아야 될 거잖아요. 당연히요. 또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투기꾼 입장에서는 저기를 지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저희가 된다. 확정이 되면 확 몰려들 거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이 관청에서는 규제하는 쪽에서는 신문 발표가 났는데 그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게으른 투기꾼단은 주지 못하는 거죠. 도시정비법에서는 이 계획에 앞서는 계획이 하나가 더 있다고요. 그때부터 투기를 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가 없죠. 그때부터 투기를 잡고 그다음에 이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때 마감을 치고 하는데 마감 시점이 좀 달라지는데 그거는 도시정비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본 취지 투기꾼 설치는 걸 막자 게으른 투기꾼한테는 새 아파트 안 준다는 기본 취지는 개발법도 도시정비법도 똑같습니다. 굵은 3번이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계획 두 글자 2년이라고요. 이렇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긴 한데 자, 이렇게 진행을 하려니까 그러니까 2년 동안 과정을 거쳐서 발표가 되는 거죠. 물론 여기서 적극적으로 막는다고는 하더라도 이러저러한 난리들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투기꾼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기습 발표 하는 거죠. 꼼짝도 하지 마 하는 거라고요. 꼼짝도 하지 마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투기꾼들은 막아야 되니까 기습 발표를 해야 되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고 해서 절차를 엉망진창으로 해요. 절차는 계획은 신중하게 세워야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술집에서 기습 발표하고 나서 술집에서 은밀하게 계획을 세울 수는 없잖아요. 계획은 또 시끄럽게 세워야 됩니다. 투기꾼도 잡아야 되고 계획은 신중하게 시끄럽게 세워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습 발표하고 계획을 천천히 세우면 되잖아요. 기습 발표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 계획을 발표하는 것과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한 덩어리로 가는 거였잖아요. 근데 그것을 나눠서 하자고요. 뭐만 먼저 하고요. 그러니까 구역만 먼저 지정을 하고요. 꼼짝도 하지 마. 여기다 신도시 이 날짜 뒤에 오는 사람들은 다 투기꾼 기습 발표를 하고요. 계획은 신중하게 시끄럽게 세우고 가면 되죠. 그러니까 조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공람, 공청회 거치고, 협의 거치고, 그러니까 심의 거쳐서, 그러니까 계획은 찬찬히 또 신중하게 시끄럽게 세워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획을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투기꾼 설치는 것도 막을 수가 있고 기습 발표했으니까요. 또 계획은 절차를 다 밟아서 그러니까 신중하게 또 주민과 함께 세워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예외 규정이 있고 나서는 대부분 다 이 예외 규정으로 가는 겁니다. 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 계획을 수립 결정한다가 되는 거죠.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한이 2년이라고 하는 건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죠. 3-1번 여기 원칙에 대한 겁니다.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출판 여기를 보셔도 되고요. 여기 가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공인 중개사 합격증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시험장에 출석해서 시험을 봐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요거 아까 14가지 항목에 기타 16가지 항목 합치면은 이게 전부 30가지 항목이 됩니다. 그 30가지 항목을 발표하려면 이 30가지 항목, 이 문서를 발표하려면 그 문서 전체 덩어리 뭘 발표해야 돼요? 개발계획을 발표해야죠. 그러니까 개발구역 위치를 포함해서 30가지 항목을 발표하려면 개발계획을 발표해야 됩니다.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발표해야 되죠. 그래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니까 합격증을 받으려면 시험장에 가서 응시를 해야 된다. 물론 이제 40점, 60점도 이제 다 하시는 겁니다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뭔가를 결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된다. 당연한 얘기죠. 뻔한 얘기인데 익숙하지 않은 표현이어서 처음에는 좀 멈칫멈칫 하시는 거죠. 다시요. 지정권자는 30가지 항목 중에 가장 중요한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3-2번 그런데 선 구역 지정 죄송합니다.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찬찬히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다. 단 기억번 그러니까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그러니까 니은번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공무는 대표적인 예가 세종 신도시입니다. 물론 이제 공무원분들이 멋진 계획들을 다 세우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외국에서도 생각하는 여러 가지 창의적이고 뛰어난 또 이쁜 아름다운 그런 아이디어도 있으면 다 모아서 만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세종 신도시에 그러니까 세종 그 자리에 신도시를 만들려고 하는데 멋진 설계한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갖고 와보세요. 1등 되면 그러니까 상금 100억 드려요. 광고를 냈습니다. 세계 사람들 많이들 몰려들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멋진 설계안 내보세요 하려면은 위치를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설계안을 내라고 해야죠. 위치도 정해놓지 않고는 설계안을 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위치를 정해놓고 설계안을 받아서 설계안 중에서 1등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주도적으로 또 아니면 열심히 참여하면서 그 사람의 내용을 반영하면서 계획을 세워가면 훨씬 더 멋진 동네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공모입니다. 지정권자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개발계획안을 공모해서 선정된 안을 개발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요것을 여기에 반영할 수가 있는 거죠. 뒷내용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322, 그러니까 이쪽이죠. 선구역 지정한 가능 대상 지역. 여기는 그러니까 신도시 때 그러니까 투기 잡기 위해서 신도시 건설은 개발되지 않은 것에 새로 개발되는 거니까 땅값이 싼 곳이 비싼 땅으로 바뀌는 거고 투기꾼들이 모이게 됩니다. 신도시 건설 때 그러니까 투기 잡기 위해서 기습 발표한다. 그러니까 그런 취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니까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하는 거죠. 주상공 녹관농자에서 당연히 녹관농자입니다. 그런데 녹지 지역 중에 보전 녹지는 손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위 다음 지역이라는 게 작은 1번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적 외지역 즉 보전녹지를 제외한 녹관농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전녹지, 도시적 최후의 허파 손대지 마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2번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면적 합계가 전체 도시개발구역 지정 면적의 30% 이하인 지역. 만약에 2번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녹관농자의 신도시 할 때만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녹관농자에만 기습 발표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 아래 괄호에 있듯이요. 면사무소, 시외버스 정류장. 면사무소에 있으면 상업지역이겠죠. 시외버스 정류장 상업지역이고요. 그러니까 뭐 또 무슨 그러니까 마을 조그만 집들 모여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있으면 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빼고 신도시를 지정해야 되니까 신도시 모양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신도시가 만들어지게 될 거잖아요. 여기를 다 빼야 되니까 뭐 무슨 지금 아메바를 키워요? 무슨 신도시가 이런 신도시가 어디게 뭐 이렇게 모양이 이런 게 어디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다. 주상공, 찌끔, 면사무소, 시외버스 정류장 포함해서 신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야 그러나 좀 제대로 된 신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있는 거죠. 주상공 포함해서 주상공, 찌끔 그러니까 포함시켜서 지정할 수 있다. 뭐 30% 숫자에 초점 아니고요. 3번 국토부 장관이 국가균형 발전을 위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장관끼리 협의해서 갈 때는 기습 발표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셨고, 그러니까 이 흐름이 이쪽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다음 쪽 표죠. 225쪽이요. 주상공을 뺀 녹관농자의 신도시 만들기 위해서 기습 발표할 수 있다. 표가 하나, 둘, 셋, 넷, 5줄이면 넷째 줄에 보전 녹지는 손댈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다음에 표의 왼쪽 칸으로 주상공, 찌끔 30% 이하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기습 발표할 때,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더 같이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런 사항까지야 우리가 공부하실 내용은 아닙니다. 자, 225쪽을 보셨습니다. 다음에 이제 4절이요. 도시개발구역 규모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제 이 기본 그림은 그러니까 그건 잠깐 쉬고 보도록 하실 건데요. 이 기본 그림은 그러니까 개발법에서 계속 염두에 두셔야 되는 기본입니다. 절차를 밟아서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구역이 지정된다. 원칙. 2년 동안 땅값 20배 투기꾼 설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습 발표한다.
세종 공무는 별 문제 아니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 아니고요. 또 쉽게 떠올릴 수 있는 부분이죠. 신도시 때 기습 발표할 수 있다. 보전녹지 지정할 수 없다. 보전녹지는 길이 보전하세. 차라리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신도시를 건설할 수 있어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콘크리트를 갖다 붓고 신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요. 보전녹지는 안 된다고요. 뜻은 뭐냐면 자연환경 보전지역이요. 야 도룡뇽아 도룡뇽아 미안해 좀만 비켜줄래? 두루미야 우리 좀 살자. 토끼야 우리 살게 좀 비켜주라 라고 하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부을 수는 있는 겁니다. 보전녹지는 도시지역 최후의 허파. 보전녹지 손대면 도시 사람들 다 콜록콜록 캑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보전녹지는 정할 수 없다. 주상공 찌끔까지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이 그림은 꼭 계속 염두에 두시고 계속 또 이어져서 나오게 됩니다. 수고하셨고 잠깐 쉬고 뒷 내용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